DNA 매치가 상용화되어 수억 명이 자기 운명의 짝을 찾는 미래. DNA 매치는 유전자 정보를 통해 운명의 연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맨디는 아기를 갖는 게 꿈이었지만 남편은 3년 전 매치를 찾아 떠났고, 맨디도 드디어 DNA 매치를 통해 자신의 매치를 찾았다. 그녀의 매치는 탄탄한 몸매에 10살은 어리고 잘생긴 리처드였다. 맨디는 리처드의 SNS를 샅샅이 파헤치면서 만나지도 않은 남자에게 반해버렸다. 맨디는 연락을 기다렸지만 리처드는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리처드의 추모 예배 소식을 보게 된다. 리처드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고,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 것이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지만 맨디는 리처드의 추모 예배에 몰래 참석했다. 추모 예배에서 리처드의 엄마와 누나를 만난 맨디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가족들과 점차 가까워졌다. 세계 일주를 냈으며 스카이다이빙과 마라톤 캠페인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모금을 했던 리처드. 맨디는 점점 죽은 그에게 빠져든다. 그리고 맨디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17살의 고아남을 앓았던 리처드가 자신의 정자를 미리 정자은행에 맡겨두었다는 사실이었다. 리처드의 가족은 만약 맨디가 아기를 갖고 싶다면 리처드의 정자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맨디는 치열한 고민 끝에 결심했다. 저 준비됐어요. 리처드의 아이를 가질게요. 리처드의 가족은 기뻐하며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임신한 맨디. 출산이 얼마 남기지 않은 날, 맨디는 리처드의 낡은 휴대폰에서 그의 옛 연인을 발견했다. 리처드의 옛 연인은 자신보다 훨씬 어린 데다 아름답기까지 한 미셸이었다. 맨디는 연인으로서 리처드는 어땠는지 궁금했고, 결국 미셸을 만나기로 했다. 우리 지금 만나요. 미셸의 이야기는 맨디가 알던 바와 전혀 달랐다. 리처드는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는 일도 아기를 갖는 일도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따로 있었다. 리처드가 죽었다고 누가 그래요? 리처드는 살아있어요. 리처드는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있었고, 모든 것은 리처드의 엄마와 누나가 꾸민 거짓이었다. 맨디는 리처드의 엄마와 누나에게 따졌지만 그들은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매치와 낳은 아이는 무엇보다 강력하다고 했어. 핏줄이 코마 환자를 깨운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맨디는 그들을 영원히 떠나려고 했다. 태어날 아기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리처드의 엄마가 필사적으로 막았고, 맨디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맨디의 아기는 이미 조산으로 태어난 뒤였다. 그러나 아기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병원에서는 리처드의 엄마가 아기의 할머니라며 아기를 데려갔다고 했다. 맨디는 이대로 아기를 빼앗길 수 없었다. 절대로. 월스트리트 저널 선정 최고의 SF 스릴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 BBC 북클럽 선정 도서. 사랑에 대한 가장 기발한 상상. 더 원.